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신건강의 숲 채널이 구독자 1000분을 넘겼어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은 댓글들 잘 읽어보고 있어요. 일일이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것을 도움받고 싶으신지 댓글에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필요한 답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실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만들거나 혹은 제가 하고 있는 부부치료,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내 배우자와 소통이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을 처음에 기획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은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괜찮은 주제와 더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이에요.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정신과에 방문을 했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약도 처방받았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 엄마가 보기에는 너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약을 먹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 힘드신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정신과 병원에 처음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정신과 의원의 문턱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서는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정신과 병원에 가면 잘못된다. 약을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 중독된다. 약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런 말 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너가 나약해서 그래. 너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오래된 생각들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지요. 약 처방을 받으면 분명히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될 에너지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많이 좋아지는 것을 도움받을 수 있지요. 정신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이 안 오면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불안하면 이 불안에 대한 치료, 우울할 때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투약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이 적절한 투약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감기가 빨리 낫는 것처럼 이 마음의 이 아픔도 더 빨리 치료될 수 있을 거예요. 주세호님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계속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이해를 시켜 보실 수도 있겠지요.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아진다면 나중엔 언제든지 이 치료를 중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님께서 써주셨던 이야기예요. 남편이 1년 전에 외도를 하셨었네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이 나네요. 단 한 번도 공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 작성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신이 고생했다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고민은 그거네요. 내 의견을 더 이상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괴롭다면 아파도 참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 잊혀질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셨어요. 님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든 상황이네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싶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참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우선은 제가 가장 좋은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고 아파도 참으면 잊혀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옅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아니고 치유가 되는 것이랑은 조금 달라요. 치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아프지 않다, 많이 괜찮아졌다, 이제 참 덜 아프다가 치유라면, 옅어진다는 것은 아픔의 어떤 형태는 그대로인데 조금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요.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나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로운 것이 줄어들고 당신을 좀 더 용서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잘못 가는 거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하지 않아야 회복되는 거라고 남편은 잘못 알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힘든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지, 그래서 조금 더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남편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지요. 당신 외도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한 어떤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의 외도 이야기를 꺼내면 당신도 분명히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어떤 사과와 위안을 받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남편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남편이 이야기에 조금 더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님께서도 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배우자분께서 2번의 외도를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프고 처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이만큼 아픈지를 모르고 있네요. 님의 이 힘든 마음이 그래서도 많이 드러나요. 결국에 내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실은 그만큼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준다면 내가 덜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겠지요. 결국에 어떻게 하면 남편이 이것을 알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편이, 이 외도를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알아주는 일은 실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도움받고 싶고 내가 공감받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 당신이 한 외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비참한 기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한다면 배우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전달해야 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이거를 알아준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혹은 비대면 진료 상담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부부치료 관련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이 부부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인데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해외에 계신데 어떤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부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조금 기다려서 연락 주신 순서대로 이 상담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서울 선릉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릉숲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검색하면 병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이 시간이나 거리상 좀 쉽지 않거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이 부부치료를 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부부치료를 하시는 어떤 상담 선생님이 주변에 또 계시다면 본인에게 맞는 분께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나 줌과 같은 비대면으로 부부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반드시 제 진료실에서 부부를 직접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제가 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부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가 어떤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려면 비언어적인 수많은 소통을 보고 거기서 관계를 파악을 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진료를 해야 저도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부치료는 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 ADHD 영상의 댓글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좀 늦으셨군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집중력 때문에 박사 학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집중을 한번 하면 아주 초인적인 어떤 집중력을 발휘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의지 부족인지 ADHD인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ADHD의 어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이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ADHD를 집중력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댓글 다신 이 사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이 굉장히 힘든데 때때로는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눠서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쓰신 이 댓글만 읽어봤을 때 제가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중력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필요는 있어 보여요. 만약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면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써서 지금 하시고 있는 공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꽤나 많은 댓글들은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 이 영상이 조금 유익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댓글은 뭐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저 역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영상 보시다가 영상이 유익했다고 하면 잘 봤다는 어떤 이야기 남겨주시면 더 기쁜 마음에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응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모아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